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나요? 저는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굉장한 망설임도 있었고요. 굉장한 설레임도 있었습니다. 망설임이라 하면 너무 멀다는 거였습니다. 거리가. 아침에 2시간이 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시외버스를 2번 갈아타서 오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물리적 거리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관청과 가까운 시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시흥시청에서 처음 제안을 하셨을 때 갸우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실무자분들과 지금 소통관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간곡하게 그리고 성심을 다해 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사실 그건 또 제 부담이기도 하죠. 일단 수락하기 전까지는 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있었지만 일단 수락하고 난 다음엔 그분들의 진심과 어떤 성의는 제가 보답해야 될 거에 대해서 다시 값을 치러야 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무료라고 아까 소통관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무료가 아니죠. 시청이 당연히 제공했어야 될 서비스인데 그걸 지금까지 아무도 안 했던 것이죠. 어떠한 지자체도 안 했고 그것을 그냥 당연히 시청은 세금을 갖다 걷기만 하고 어디다 쓰는지 모르고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신문값에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여러모로 알 수 없는 것들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모이다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정말 소득 수준이 정체돼 있고 뭐가 어디서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사회로 지금 전락해 가고 있는 중이죠. 쓸데없이 소모적인 논쟁에 사로잡히는가 하면 너무나 이해타산적인 그러한 이해 다툼에 휘말려서 너무나 우리 후세들한테도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국가로서 지금 만들지 못하는 것 같다는 자괴감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40, 50대들입니다. 그리고 60대도 한 분 계시고 그리고 20대도 한 분 계시죠? 20대신가요? 네. 그래서 제일 막내하고 제일 좌장이신 분하고 40년이나 차이가 나는 지금 이 수강생들의 연령 분포입니다. 저는 고등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당혹스럽고 남자 고등학교 학생만 가르쳐서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 앞에서 그것도 12주 동안이나 계속 해야 되는지 사실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40년간의 이런 나이 차라든지 제가 낯설은 이런 여성분들 앞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사실 제가 교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가슴 한편으로 설레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설레임은 제가 사범대학 출신이 아니라 야학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국문학과를 나왔고 사실 국문학과도 외국 문학을 해서 외국으로 유학 가서 아예 이민 가려고까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국문학에 눈을 뜨게 되고 다시 야학 교사를 하면서 국어 교사의 길로 오게 된 경우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건 정말 로또보다도 더한 그런 우연의 우연이 겹치고 겹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절대 못 만났겠죠. 이 모내기 글방이 아니었다면. 이 과정에서 제가 왜 설레냐면 그 야학 교사 시절에 정말 12살짜리 구로공단의 공원부터 환갑이 넘은 택시 기사를 하시던 분까지 전부 제 제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제 스승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분들에게서 세상을 배웠고 그분들에게서 세상의 미래를 밝게 꿈꿀 수 있었기 때문에 군에 갔다 와서 자연스럽게 교직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입시 교육이 갖고 있는 어떤 병폐 이런 것들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썩 흡족하지 않죠. 저 또한 제가 교사면서도 예전에 꿈꿨던 이민을 한번 다시 가볼까
이런 생각을 아이 키우면서 하게 됐고, 학생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숙문고등학교 국어 교사면서 동시에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갖고 있고요. 교장이라는 직함은 지금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제가 불리게 된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장 선생님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훈장 선생님이 어떨까 하는 정도, 좀 고루해도 그게 오히려 올곧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교장 선생님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교장 선생님이 많이 계시는데 관청에 대한 어떤 선입관처럼 교장에 대한 선입관들을 떨쳐내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이라는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아니고 교사들이냐, 대부분이 교사들이 아니냐 하는데, 가르치고 나눠주는 사람은 모두 교사라는 뜻에서 처음 시작은 교사들로 시작했지만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단체가 됐으면서도 저희는 그 교사들이라는 이름을 그냥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교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되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책 쓰기라고 하는 공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실험해 본 공교육에서는 분명히 입증된 그런 책 쓰기 교육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칫 이 책 쓰기 교육의 기본 목표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단순한 개인적인 꿈만을 위한 그런 책 쓰기 학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꿈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신 주변의 여러 이웃들이거나 공동체, 지자체, 시흥, 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좀 더 폭을 넓혀서 전 지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을 이곳에서 만나고 싶고 이곳에서 함께 가르치고 배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으니까 아마 다음 시간에 안 오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시흥시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저한테 시흥이라면 금천구인가요? 시흥대로가 떠올랐고 시흥시는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시화호는 떠올라도 시흥시는 안 떠오르고 소래도 떠오르고 군자도 떠오르고 다 떠오르지만 시흥시라고 하는 그런 명칭은 저한테는 이렇게 좀 낯설었습니다. 여기는 거의 지나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길에. 그리고 가만 이 자리를 수락하고 여기 와서 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면모들이 다 집합되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그런가 하면 공업단지도 있고 그런가 하면 도심이 없다는 얘기까지 제가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인천 시민에게 물어봤더니 여기는 도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흥에는. 그래서 도심이 없다는 것은 유흥가가 없다는 뜻도 똑같은 얘기다 하는 얘기를 덧붙여서 그럼 매우 곤혹스러운 곳이기도 하겠군요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살펴보니까 호조벌이라고 하는 곳을 여기 시흥 아카데미를 만드신 그 소통관님이나 아니면 여기 뷰티풀 라이프라고 하는 이 시청지에 자세히 또 실려 있더군요. 그 호조벌이라고 하는 곳이 이 시흥시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시화호가 삶의 터전인 듯 생각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호조벌이라고 하는 간척지가 시흥시의 가장 기본 텃밭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호조벌은 제가 들어봤더니 간척지였다고 하는데 그 간척지를 갖다가 메웠던 분들은 만들었던 분들은 바로 우리 선조분들이었죠. 흙 한 줌을 한 땀 한 땀 모아서 그것으로 바다를 메워서 시흥시를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도
호조벌처럼 여러분들의 한 땀 한 땀의 노력들이 책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다시 여러 가지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글들, 가장 의미 있는 글들로 만들어져서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간척지, 정보화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텃밭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함께 모를 내는 입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내기 글방을 비롯해서 대들보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을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근데 가장 인기가 높았던 것이 바로 모내기 글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호조벌의 역사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모를 낸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모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를 내서 훌륭한 별을 만들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완전히 다른 사회로 가는 진통이 사실 우리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 시기입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간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당연하기도 하고 또한 당연히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정인데 해법을 잘 못 찾고 있는 것이죠. 그 해법을 책쓰기 교육에서 찾은 것은 저는 공교육 현장에서 찾았고 시흥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러한 학교에서 다시 시민들을 상대로 책쓰기 교육을 했다는 것은 시흥시에서 내건 슬로건처럼 시민은 광장으로 그리고 시청은 현장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쓰기 학교는 그래서 단지 여러분들 개인의 이름을 빛내기 위한 책쓰기 학교, 청교화쟁이를 만드는 책쓰기 학교는 아닙니다. 개인의 이름을 달고 나올 수 있고 동시에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달고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많이 보셨지만 요즘은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교육 이념과 국가 이념을 자연스럽게 시흥시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같이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사실 시민소통 담당관님께서 30분을 얘기하시고 저는 달랑 5분 얘기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소통관님이 5분을 얘기하고 저는 지금 30분을 얘기해야 될 처지로 뒤바뀌어졌는데요. 모내기 글방의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진행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광고된 것들은 사실상은 그냥 제시용 메뉴에 불과합니다. 물론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 모이셨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좋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맞춤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서 지금 지원한 숫자보다 줄였던 것이죠. 워낙은 시청의 입장에서라면 지원자들을 다 받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환호를 받겠죠. 그러나 시청의 뜻도 다시 저와 협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좋은 뜻으로 더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의 활동 내용과 어떤 열정 또는 여러분들의 수준과 관심 이런 거에 맞게끔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맞춤식으로 고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먼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시흥과 관련된 분들이 있지만 저는 사실 일산에서 왔고 서울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았는데요. 또한 이제 인터넷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소통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페이스북 같은 것도 좀 활용을 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서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공교육 현장에서의 제 경험은 사실 공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일 앞서서 고민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패와 성공을 맛본 것 중에서 성공한 사례들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남자 고등학생들, 제가 늘 봐왔던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낯섭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파악할 수 있었던 여러분들의 정보는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셨을 때 쓴 내용밖에 없습니다. 근데 달랑 두 줄만 쓰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과는 함께 할 수 없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한 의지를 시청에 피력하셔서 이렇게 제시해 주신 분도 있고 시청의 확인을 존중해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아예 다 내놓고 말해보죠. 달랑 두 줄만 쓰시고 들어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제가 말씀하신 그런가 하면 A4 용지가 모자랄 정도로 꽉꽉 채우고 그리고 시청에도 여러 번 전화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요. 그 같은 동갑내기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 오셔서 수업만 달랑 듣고 그래 오늘 뭔가 배웠고 또는 내 책 또는 내 아이를 위한 책 쓰기 또 이런 것으로만 생각해서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주변의 분들하고 이번 기회에 아주 훌륭한 커뮤니티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면 시청도 결과적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시청을 위해서 만들면 관제죠. 그렇게 돼서 굉장히 이상하게 변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은 시민 커뮤니티를 모임을 만든다면 그것이 시청에서 올바르게 시정을 펴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건강한 파트너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의 노력들을 하는 과정에서 책쓰기 학교가 지방자치도 활성화를 시키고 이러한 그 모형들이 앞으로 저는 전국 각지로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공교육 현장에서 시민사회로 지금 시민단체를 만들었던 거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입니다. 제가 했던 책쓰기 교육, 해온 책쓰기 교육은 97년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2008년서부터는 대구시 교육청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03년서부터 제가 계속 교원연수원에서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최장 6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 40시간에서 46시간까지 써야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저는 그것을 무모하게도 또는 과감하게 인문계 고3 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 동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책쓰기 프로그램은 초등학교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저는 고등학교로 했고 제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대구시 교육청은 2008년서부터 검색해 보시면 아십니다. 그 책쓰기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그 책쓰기 교육의 슬로건은 거기는 시민들이 아니니까 대구 학생 저자 10만 양성 계획입니다. 학생들을 10만 명 이상을 저자로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그 저자로 만들자는 게 스펙을 위한 저자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제를 잡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내자는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책쓰기 교육은 공교육 현장에서는 진로 교육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관심, 적성, 흥미에 맞는 주제를 잘 잡기만 하면 학생들은 놀라울 만큼 접근합니다. 그래서 책쓰기 교육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벽이 있습니다.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시흥에서 한 10명에서 15명만 혹은 많으면 한 20명 정도 지원해도 대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 훨씬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원을 해주신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그리고 시흥 시민들의 뭐 저력이라는 게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지원한 것만 보고 제가 본 거고 입에 바른 말로 칭찬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또 이를 널리 홍보하고 여러분들께 전화를 드리고 한 분들의 노고는 분명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황선아 선생님과 김정은 선생님, 김태현 선생님 두 분 박수 한번 받으시죠. 앞으로도 이제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역시. 그래서 저와 함께 두 분 선생님들을 옆에서 두 분 선생님들이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많이 얘기를 하시고요. 그 책쓰기 학교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머뭇거리게 되지만 나중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제를 잡는 순간은 밤을 새웁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만들면서 자기가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존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게 돼서
책쓰기 교육은 단지 글쓰기 교육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학생들의 삶의 주체로 세우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올해부터 겨우 서울시 교육청은 경교구를 시작으로 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2003년서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부분적으로 했던 일을 10년이 넘고 나니까 서울시 교육청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룡 같은 이제 교육청이 그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역시 30시간도 안 됩니다. 약 한 15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은 대구에서는 2008년서부터 진행해서 학생 저자들이 실제 책들을 출판했습니다. 2009년서부터 출판하기 시작했고요. 학부모 책쓰기 동아리도 있을 정도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의 예산이 교육부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독서 교육, 책쓰기 교육에 쏟아붓는 돈이 많아서 대구의 학생들은 학생 저자로서 그리고 대학생이 돼서도 책을 쓰는 식으로 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지표상에서 대구시 교육청은 다 풀었습니다.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가 또는 책에 대한 흥미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약 한 10개 이상의 지표를 교육부가 비공개 자료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대구시 교육청은 모든 면에서 지금 공교육 현장에서는 최고의 그 상태고요. 최고라고 할 것도 없이 유일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난 3년간 스마트폰의 도래와 함께 책을 안 읽고 출판도 거의 30% 이상 우리나라 출판이 지금 불황으로 빠졌는데요. 사람 몸에서 30% 정도 수분이 빠져나가면 사망에 이르죠. 그처럼 출판에서 30%가 지금 불황에 이르렀다는 건 사실상 빈사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출판 분야의 어떤 한 산업 분야의 불황으로 이어진다면 그거는 뭐 별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산업은 뜨고 어떤 산업은 가라앉게 돼 있으니까 그건 별게 아닌데 이 출판이라는 것이 교육과 문화와 같이 연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의 방향을 갖다 결정해 주는 여러 가지 지식 유산들을 책으로 또는 전자책으로 다양한 형태로 펼쳐줘야 되는데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출판계가 있습니다만 2차적으로는 교육계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겠고 3차적으로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민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시민사회에서 모든 가치의 중요성을 무조건 남보다 훌륭한 대학에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만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기저기 돈 쓰기 바쁜 것이지 삶의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정도까지 곤혹스러운 지난 세월호 이후를 보더라도 그런 지금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국민이 군대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또 동해안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상병 하나가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군대가 국민을 갖다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이 군대를 지금 걱정하고 적과의 싸움에서 살아 돌아오라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군대 내에서 무사히 맞춰다오 하는 식으로 된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세상이 뒤바뀐 데에서는 누구의 책임을 사실 이제 1차, 2차, 3차 따지는 것도 번거롭게 됐습니다. 같이 이것을 해결해야 될 지점이 됐고요. 그래서 공교육 현장의 변화는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워낙 세상의 변화를 쫓아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오늘 이제 12주 동안에 진행을 하는데요. 심화학교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화과정. 그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이 과정을 마치시고는 이 과정에서도 물론이고 각자 노력을 많이 하신 다음에 다시 또 이 프로그램들을 좀 더 근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지방자치제 단체에도 확산을 시키고 지구촌 각각으로 확산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독서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요. 혹시 그 아침 독서 10분간 교육이라 책 읽기 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침 독서 10분간. 네네. 그리고 북스타트 운동이라는 거. 네.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아마 이웃 그 군포시도 책 읽는 군포 하는 게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인데요. 이런 운동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굵직굵직한 운동들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들이 물론 없으면 그나마 안 되겠지만, 없으면 그것도 곤란하겠지만, 이 운동들의 속성을 유래를 좀 살펴보면 한결같이 다 외국에서 온 겁니다. 이를테면 아침 독서 10분간 운동은 일본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들여온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에서 성공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들여옵니다. 그리고 들여온 사람들이 전문가가 됩니다. 그것을 시행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단지 그것을 번역했거나 먼저 알았다는 이유로 그걸 소개하면 전문가고요. 그 과정에서 이 땅에 제대로 이식되지가 되는 것은 쉽지 않죠.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읽고 쓰고 이런 과정들이 다 모국어의 문제도 있고 또 지역의 문제도 있고 뭐 호조벌에서 글을 쓰는 사람하고 저 나주에 무슨 학원에서 글을 쓰는 사람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지방의 언어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간의 차이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함께 해결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함께 해결할 때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사이비 전문가들이 많은 것이죠. 자기가 이 땅에서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번역해서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북스타트 운동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 읽기 운동인데 영국에서 대단히 성공한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좋은 영향을 지금 펴고 있는데요. 어쨌든 영국에서 시작해서 또 역시 도입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시카고라고 하는 물론 아주 좋은 도시고 시카고 대학은 굉장히 명문대고 그렇지만 미국의 한 도시에서 시작한 운동을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이 다 따라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시들해졌습니다만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까지 확대돼야 됐어야 되는 생각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교실이 한 책 읽기도 어렵거든요. 과거 예전에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한 반이 똑같은 책을 읽고 백범일지라든지 그 다음에는 무슨 춘향전에 읽는다든지 해서 박스에 조그만 삼중당 문고를 모아서 이 반 저 반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읽는 것인데 윤독도사라고 했죠. 한 반이 한 책 읽기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데 동시에 똑같은 책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책 중심의 사고지 학생 중심의 사고는 아니거든요. 그렇게는 보기에 좋더라식의 뭐 평가는 받을 수 있지만 외부에서 오신 장학사분들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 보시기에는 아이들이 책 읽는 모습은 얼마나 예쁩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절대 안 읽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경험을 하고 난 학생들은 절대 안 읽고 오직 그러거나 말거나 책을 열심히 읽을 정도의 아이들만 책을 읽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안 읽습니다. 선진국의 유명한 성공적인 사례들이 여기에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책을 안 읽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남의 것이 좋다 해서 무조건 들여온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그러면 선진국이 읽냐 하면 선진국도 안 읽습니다. 일본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했는데 만화책이었고 알고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지하철에서도 책을 읽게 되자 그들도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책을 보고 있다 한다면 분명 만화책이고 그곳은 아직 스마트폰이 제대로 개통이 안 되는 겁니다. 터지지 않으니까 그냥 만화책 여전히 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스마트폰만 열어주면은 다 스마트폰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도 사실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드라마를 열심히 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다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또 스마트 교육을 하자고 하면서 스마트폰을 다 압수합니다. 아침에 학교 오자마자 스마트폰을 다 냅니다. 처음에는 좀 저항했던 애들도 이제는 다 간단하게 그냥 다 냅니다. 당연한 듯이. 그리고 그 가방을 담임선생님이 보관했다가 종례를 할 때 그것을 다시 나눠줍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학교에 와서 있는 시간은 학생들 손에 있는 시간은 등하교 때 정도입니다.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여기는 이미 학부모님이 지나셨나요? 아니면 아직 안 나셨나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여론을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돼서 저희 학교도 얼마 전서부터는 그렇게 하겠는데 가만 보니까 스마트 교육의 역사는 스마트폰 가방의 진화사에 불과합니다. 스마트폰이 점점 좋아질수록 이게 대형 화면이 되고 그럴수록 가방도 점점 큰 가방으로 그전에는 비닐 가방으로 대충 만들었던 게 이제는 가죽 가방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당 한 7, 80만 원짜리가 한 3, 40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한 대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괴로운 귀중품을 맡고 있는 겁니다. 수시로 교실에 들락날락하고 운동장 뭐 식당 지도도 하고 학부모님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2,000에서 3,000짜리의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데 수시로 또 계속 이 안에서 울리죠. 계속 때리는거리고 울리고 진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맡은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실제로 교무실에서도 그런 가방 여러 개 있으면 여기저기서 울려 되게 바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열어보면은 뭐 옆 학교 학생, 여학생이 문자 온 것부터 해서 별별 게 다 있는데요. 그런 걱정 때문에 사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아이들 손에 쥐어줬으면서도 그걸 잘 안 하고 있지만 사실 스마트폰을 잘만 활용하면 역시 칼의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훌륭한 스마트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것들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학의 글방에서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이건 학교 사례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뜻에서 말씀드리자면 스마트폰을 뺏기 전에 그리고 이제는 저도 좀 적응을 해서 스마트폰을 뺏은 가방을 갖고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관하는 가방을 이제는 자발적인 거니까 뺏었다는 말도 쓰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당연히 내는 것처럼 이제 익숙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가방을 갖고 오게 한다면 교실에서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애들이 막 문자도 보내고 뭐 카톡도 확인하고 난리를 치다가 이게 수업하고 관련됐다 하면 한두 시간 지나면 적응을 하는데요. 칠판에 쭉 쓴 다음에 쓸래 찍을래 그럽니다. 학생들 반응은 어떨까요? 찍어요. 당연히 찍죠. 찍고 저는 처음에 걱정했던 건 스마트폰이 없는 애들도 있거든요.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얘들이 내가 보내줄게 메일로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나도 메일로 좀 보내줘. 우리 엄마는 안 사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메일로 하게 되는 과정으로 아이들이 서로 돕는 식으로 됐고요.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앞으로 나오는 애서부터 좀 더 선명하게 제대로 찍겠다고 요모조모로 자꾸 자기가 이 앵글을 갖다 잡는 겁니다. 각도를. 그렇게 해서 찍습니다. 그러면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냥 다 지웁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이 왔을 때 그 스마트폰을 꺼내라고 합니다. 들여다보라고 하고 다시 뒤집으라고 합니다. 자, 원래대로 한번 맞춰보자. 떠올리는 대로 한번 복원시켜보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본 것들을 떠올리면서 노트에 필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필기를 하고 분위기를 봐서 가볍게 배틀식으로 할 수도 있죠. 옆에 친구하고 누가 더 일치도가 높은지를 확인해라 하는 식이면 아이들 간에 재밌게 게임식으로 자기들이 더 정확하게 했다 하고 얘기를 이제 서로 옥신각신을 합니다. 그 과정들에서 아이들은 내용들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분명히 도표를 정확하게 그렸고 글만 조금 못 썼는데 자기가 글을 더 많이 썼다고 일치도가 더 높다고 하는데 판정을 해달라고 저한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도표가 더 중요하다라든지 이건 도표는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렸니? 찍으면 뭐 중요하지도 않고 썼다고 해서 다 중요한 건 아니다.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판별하게 되죠. 저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 전 또 딴청 부립니다. 그럴 때는 모르겠는데 하는 식으로. 뭐야? 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말해도 안 듣는 판에 뭐 중요하다고 다 가르쳐주면 다 듣겠냐? 그러면 평소에 자신들의 수업 태도도 한 번쯤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을 갖다 거치면 그냥 앞에 있는
그 내용을 기계적으로 그냥 옮겨 적고 너 뭐 적었는지 말해봐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러한 그 필기, 맹목적인 필기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아이들 간에 가장 훌륭하게 한 아이들을 갖다 뽑아낼 수도 있고 또한 중요하다고 뽑아놨지만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과정을 갖다 거치게 되면 항상 저기서 제일 부각해서 찍어야 될 게 뭔가까지 고민하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은 스마트폰이 교실에서 지금 차츰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사례들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생회와 학교 운영위원회가 다 뜻을 모았다. 민주적으로 다 정했다 하면서 못 쓰게 만드는 데에는 정말 황당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멍하니 가죽으로 만들어 놓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저렇게 훌륭한 개인 장비들을 갖고 있는데 저거를 교실에서 못 쓰다니 저는 이거 너무 한심한 거 아니냐 하다가 이제는 담임들한테 얘기해서 아예 그걸 갖고 오게 해서 다 풀어주는 식으로 하죠.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도 제대로 활용만 하기 시작한다면 아직은 그러한 역사가 많지 않고 방법론을 많이 개발하지는 못했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쓰실 수 있는 것은 다 쓰십시오. 그러니까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내기 글방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일정한 선입관과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다 버리셔라 하는 겁니다. 라면 봉지를 모으셔도 좋고 뭐든지 하여간 다 책 쓰기에 도구가 될 수 있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관심을 가져야지 나는 뭐 카톡이 자꾸 울려서 또 나는 뭐 손이 굽어서 또는 뭐 별얘기를 다 하면서 다 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일정하게 그런 부분에 일정하게 나는 지금까지 이랬어. 이게 나야. 이걸 갖다가 내가 뭐 망가뜨리면 이건 내가 아니다 하는 생각들은 다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책 쓰기는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것들을 꺼내야 되는 작업들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주변의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내면에 본인들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를 다 잘한다. 절대 그렇게 말하실 수는 없습니다. 제 은사님 중에 한 분은 정년 퇴임하신 다음에 하모니카를 부시는데요. 하모니카를 단 2달 만에 웬만한 클래식까지 악보 없이 다 부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든지 그냥 불면 그대로 따라 대던데였습니다. 악보를 보고 부시는 거라면 안 되는데 듣고 그대로 몇 번 따라 보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띵동 하고 그 왜 초인종 소리 있죠. 띵동 하고 울리는 그 초인종 소리를 따라서 해봤는데 몇 번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건 솔미 이거거든요. 계명으로는. 그러니까 그 음표로는 솔미인데 그 솔미로 보고 아니면 솔미를 해가지고 부는 식으로 한다면 10년, 20년 걸린다는 거죠. 근데 본인 내면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듣고 그냥 따라서 하게 됩니다. 악보가 없이도 가능하고 오히려 왜 저렇게 많이 치는 피아니스트들이 왜 악보를 보고 치느냐고 얘기하는 것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는 기타도 쉽게 배우시고 온갖 악기가 쉽게 다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진작 음대를 갈 걸. 어려서 내가 했으면 그래도 좀 더 편하고 즐겁게 평생을 보냈을 텐데 이게 뭐냐. 화학까지 가르치느라 평생을 다 보낸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혼자서 좋다고 불고 있는데 지금은 행복하지만 예전에 했다면 더더욱 행복하고 더더욱 꿈을 꾸고 정말 신나는 일생을 살았을 텐데 보람 없었던 일은 아니었지만 이토록 즐겁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학교에는 음악 선생님도 계시고 다 계시죠. 그러니까 충분히 선생님들도 자기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서조차 선생님들조차 평생에 자기 적성을 모르는 채로 그냥 평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저도 저 자신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까지 낯설고 어렵고 힘들다고 또는 뭐 까다롭고 뭐
아주 쉽게 얘기해서 무슨 뭐 아주 뭐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트는 것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거고 거기서부터 즐거움이 시작될 겁니다. 이 즐거움과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제 은사님도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것을 나눠주시고자 계속 요즘 하모니카 들려주시겠다고 이 자리 저 자리를 많이 만드십니다. 그럼 뭐 무슨 카페, 지하 카페 무슨 공연실을 빌리기도 하고 무슨 하여간 뭐든지 하여간 그 주제를 잡아서 계속 무슨 기념 무슨 하모니카와 기타 협연에 뭐 별거 다 하고 피아노는 금방 안 되시나 봐요. 그러니까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음악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동력이 될 겁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이 당위적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자연스러운 차원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먼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글방의 취지를 얘기하다가 글방의 운영 방식까지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본격적인 수업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중간에 수강생 소개 및 사진 촬영 이런 게 있는데요. 일단 화장실도 좀 가셔야 될 것 같고 뭐 사진 촬영 같은 거 다음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한 건 아니니까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